저는 당뇨가 30년 됐는데 혈당이 250 정도 나왔다 라는 거죠. 키토산하고 비타민C, 소금물 같이 먹은 지 10일 정도 먹었는데 혈당이 120 나오는데 제가 키토산 비타민 복용해서 당이 떨어지는지 알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키토산, 비타민C, 소금 같이 섭취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20년 정도 전에 시애틀에 있는 타코마에 가서 키토산에 가는 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키토산 2알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찾아와서 상담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알 때문에 갑자기 떨어졌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지켜야 되는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먹는 당분의 양을 줄여보자. 음식을 좀 줄여보자. 그런데 먹는 음식의 양을 줄일 수가 있나요? 또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시죠. 네,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건 너무 어렵다. 근데 당대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요, 이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섭취를 한 음식물들이 세포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산소가 와야 되고 포도당이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전자도 이 안에 많이 존재해야 된다. 이 전자를 공급을 하는 것이 소금과 비타민C죠. 이 과정이 잘 일어나야 세포 대사가 잘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당이 줄어든다. 포도당이 세포까지 오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뭐냐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죠. 인슐린을 여러분 마음대로 잘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와야 되는 게 뭐냐면 산소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즉 숨을 잘 쉬어야 된다. 호흡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이제 잘 반응이 일어나면 포도당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식이섬유질을 많이 섭취하자라는 건데요. 네, 7대 영양소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의 소화 효소에 의해서는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식이섬유질이 하는 기능이 엄청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많이 먹어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양을 여러분들 드시고 계시나요? 490g, 지금 이 저울에 올라가 있는 이 정도의 양을 하루에 다 먹는다면 아마 당뇨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이섬유질을 먹으라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 식이섬유질이 왜 도움이 될까? 어떤 기능을 하길래 당에 좋으냐라는 건데요.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 콜레스테롤 분자는 한쪽 분자는 기름하고 친하고요. 한쪽 분자 끝은 물하고 친합니다. 즉 약간의 기름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혈중에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혈액 속에 산소가 녹아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진다. 그래서 산소하고 포도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산소가 잘 들어와야 포도당을 줄일 수가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이섬유질이 콜레스테롤을 제거를 해주니까 산소가 좀 더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 몸속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담즙산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영양소가 혈액으로 잘 흡수되어지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식이섬유질은 이 담즙산을 흡착시켜서 변어로 배설을 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혈당 조절하는 데는 식이섬유질만한 게 없다. 키토산이 소화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키토산은 영양분 배출을 시켜준다. 키토산을 먹게 되면 살을 뺄 수도 있고 살을 찌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 물질을 가지고 그게 다 되냐 이건데요. 키토산은 영양성분, 즉 내가 먹은 음식물을 붙잡고 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키토산은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수만 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식이섬유질입니다. 대표적인 게 콩나물이죠.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씨앗의 표면은 포도당이 베타 일사결합을 해가지고 코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씨앗이 쉽게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여기저기 뿌려져서 다시 새싹이 날 수 있는 거죠. 셀룰로스라고 하는 그 성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포도당은 전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포도당이
알파 일사결합을 해가지고 있고 동물의 몸속에서 분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밥을 먹고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베타 일사결합을 한 포도당이 연결되어져 있는 셀룰로스는 식이섬유질이고, 키토산도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당이 베타 일사결합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몸속에서는 분해가 되어지지 않고 입으로 들어갔다가 변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토산을 먹고 많은 효과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식이섬유질로서의 기능을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팔고 있는 키토산, 흡수되는 키토산이라고 말을 하면서 팔고 있는 키토산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식이섬유질로서의 기능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되는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의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효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키토산 구입할 때는 이게 흡수되는 건가요? 잘 흡수되나요? 꼭 물어보는 게 좋고요. 흡수되지 않는 키토산을 구매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위장에서 잘 녹도록 분자 설계가 되어진 키토산을 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키토산은 식이섬유질이기 때문에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붙잡고 빼내준다라는 건데요. 처음에 키토산을 섭취를 하게 되면 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변은 내 몸속에 기존에 차 있는 변이 빠져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변이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화기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어지게 되면 얼굴 염증 등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키토산은 소화되지 않은 영양분을 빼내준다라는 건데, 그러면 소화되지 않은 영양분을 어떻게 조절해서 잘 뺄 것인가라는 게 이제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먹는 섭취하는 키토산의 양을 조절을 하면 됩니다.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키토산을 섭취를 하시는 분은 3알 정도 드시면 좋고, 그냥 적당히 건강 유지 정도 수준이면은 2알 정도 먹는 게 좋고요. 살을 찌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1알 정도 드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내가 먹은 음식물의 양을 얼마만큼 배출시킬 것인가에 관한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가 되어지지 않은 것을 자꾸 붙잡고 빼내주면 내 몸속이 청소가 됩니다. 내 몸속에 혈관 속에 이상한 물질들이 많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토산은 혈관 안쪽을 깨끗하게 해준다. 이것 때문에 면역 반응이 증가하고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어진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백혈구 숫자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 키토산을 섭취를 하게 되면 백혈구 숫자가 급속하게 쫙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키토산의 일반적인 기능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준다. 그래서 몇 개를 드실 것인가 잘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많이 먹어도 상관없고요. 정리를 해보면 빼고 싶은 사람은 3알 이상 먹고요. 찌고 싶은 사람은 1알 정도 드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비타민C와 유산균, 그 다음에 키토산 이 3가지를 먹으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3가지를 먹어라 라고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타민C와 소금이 위산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C와 소금을 같이 먹어라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해왔고요. 그러면서 유산균하고 키토산을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선은 식사하기 전에 비타민C, 유산균, 키토산 이 3가지를 식사 바로 직전에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알맹이가 녹아야 됩니다. 그 알맹이가 녹는데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비타민C는 산성이고 고형화시키기 위해서 부형제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렇게 단단하게 꽉 눌러져 있어서 물이 쉽게 스며들어가기가 용이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장에 들어올수록 다른 물질과 만나서 이렇게 부대낄수록 훨씬 더 잘 녹습니다. 그냥 물에다가 가만히 담궈 놓아서는 잘 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바로 직전에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위장 속에 들어있는 위산이 소모가 되면서 살살살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식사 시작하고 나서 15분 정도 지나면 pH가 4 내지 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pH가 4, 5일 때
비타민C에 붙어있는 양성자 그 수소가 한 개가 떨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떨어져 나온 수소로부터 전자가 나와서 내 몸속에서 소화가 되어지면서 분해되어져 나온 물질들과 반응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섭취한 음식물들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져 나온 분자들을 안정한 형태로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비타민C와 키토산을 같이 먹게 되면 키토산 분자에 비타민C가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으면서 키토산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에서 내려가면서 장 속에서 비타민C가 천천히 흡수되어져 들어간다. 키토산하고 비타민C하고 같이 먹게 되면 서방성 비타민C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키토산하고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C하고 유산균하고의 관계인데요. 저는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 유산균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는 pH가 그나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산성의 pH 상태, 즉 위산이 있는 상태에서 유산균이 들어오면 유산균이 다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은 식전에 바로 먹어라. 그 다음에 비타민C하고 유산균하고 같이 먹으라라고 하는 이유는 유산균의 밥이 되어집니다. 비타민C가. 이런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세 가지 같이 먹어라. 그 다음에 유산균하고 키토산하고의 관계인데요. 유산균의 집이 키토산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식이섬유질이 장 속에 많으면 유산균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유산균을 키토산이 보호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세 가지가 밥 먹기 바로 직전에 들어오고 밥과 세 가지가 만나서 녹는다라는 거죠. 녹으면서 분자들 간의 반응도 일어나고 소화를 시키는 것이고 기름을 붙잡고 빼내주기도 하고요.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먹어야 장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질문 그냥 올려놔 주시면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